요즘 뉴스 보시면요. 배터리 화재 사고가 정말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무정전 전원장치에 들어있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2년에도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똑같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통계 자료인데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만 배터리 관련 화재가 무려 2,400건이 넘게 발생했대요. 이 화재로 7분이 돌아가시고 125명이 다치셨어요. 재산 피해는 무려 1,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배터리 쓰는 제품들 엄청 많으시죠?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자전거, 무선청소기, 전동공구. 이제 배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이게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배터리 화재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부터 알아볼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열폭주라는 현상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름에 차 안에 초콜릿을 두고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괜찮다가 햇빛 때문에 차 안 온도가 올라가면서 초콜릿이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초콜릿이 녹으면 더 열을 흡수하기 쉬워지고 그러면 더 빨리 녹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의 열 폭주도 비슷해요. 배터리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열 때문에 화학 반응이 더 빨라지고 그러면 온도가 더 올라가고 또 화학 반응이 더 빨라지고 결국엔 폭발하거나 불이 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소방관들 말에 따르면요. 배터리 화재는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가 정말 어렵대요. 겉으로 보기엔 불이 꺼진 것 같아도 배터리 내부에서는 계속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나서 겨우 끄고 안심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30분 후에 또 불이 나서 결국 집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럼 배터리 화재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과충전이에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충전기 꽂아놓고 그냥 자는 분들 계세요?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매일 밤 무선 청소기를 충전해 놓고 자요. 그런데 청소기는 이 시간이면 충전이 다 되는데 김 씨는 8시간 동안 계속 꽂아둔 채로 주무시는 거예요. 최신 제품들은 그래도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지만 몇 년 된 제품들은 이 기능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계속 전기를 받으면서 부풀어 오르고 내부 구조가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이 완료되면 가능한 한 빨리 충전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배터리는 2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완전히 다 쓰고 완전히 충전하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충전하는 게 배터리 건강에도 좋고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에 충격이 가거나 손상되는 경우예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배달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전동 킥보드를 매일 쓰시죠. 어느 날 과속 방지턱을 빠르게 넘다가 킥보드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설치된 배터리가 손상됐는데 박 씨는 모르고 계속 쓰신 거예요. 일주일 후 집에서 충전하다가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대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떨어뜨리거나 앉으면서 뒷주머니에 있는 폰이 구부러지면 내부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어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폰 뒷면이 들뜨면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해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떨어뜨렸거나 충격을 받았다면, 특히 배터리 부분이 변형됐다면 절대 그냥 쓰지 마세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게 보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세요. 세 번째는 배터리를 뜨거운 곳에 두는 거예요. 여름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이 씨는 낚시를 좋아하세요. 여름에 낚시 갔다가 차 안에 보조 배터리를 두고 내렸어요. 그날 한낮 기온이 35도였는데 차 안은 60도가 넘게 올라갔죠. 돌아와 보니 보조 배터리가 엄청나게 뜨거워져 있고 약간 부풀어 있었대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차 안처럼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곳에는 배터리 제품을 절대 두지 마세요.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쓸 때는 통풍이 잘 되는 딱딱한 표면에 놓으세요. 이불이나 쿠션 위에 놓으면 안 돼요.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싸다고 해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 쓰시면 안 돼요. 강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주 저렴한 노트북 충전기를 샀어요. 정품의 3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처음엔 잘 됐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충전하는 동안 충전기가 이상하게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충전하던 중에 딱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KC 마크나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세요. 충전기는 반드시 정품을 쓰시고요. 배터리도 제조사가 인증한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몇만 원 아끼려다가 수백,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노후된 배터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윤 씨는 5년 된 무선 청소기를 쓰고 계세요. 요즘 들어 충전해도 금방 방전되고 청소기가 예전만큼 힘이 없더래요. 그런데 아직 쓸만하네 하면서 계속 쓰신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충전 중에 배터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배터리에도 수명이 있어요. 보통 2년에서 3년, 충전 횟수로는 500번에서 1000번 정도 충전하면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면 교체 시기가 된 거예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뜨거워지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교체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예방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충전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충전은 항상 눈에 띄는 곳에서 하세요. 침실에서 자면서 충전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만약 밤에 불이 나면 잠에서 못 깨어날 수도 있거든요. 거실 같은 곳에서 충전하고 가능하면 낮에 하는 게 좋아요. 둘째, 충전 중에는 주변에 불에 탈 만한 물건을 치우세요. 신문지, 종이상자, 커튼 근처 같은 데서 충전하시면 안 돼요. 셋째, 충전하면서 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충전하면서 게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러면 배터리의 부하가 2배로 걸려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넷째,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충전하지 마세요. 멀티탭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무선 이어폰 이렇게 다 꽂아놓고 충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것도 위험해요. 배터리를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베란다나 창가처럼 햇빛이 드는 곳은 피하시고요.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주방도 좋지 않아요. 오랫동안 안 쓸 거라면 배터리를 50% 정도 충전해서 보관하세요. 완전히 방전시키거나 완전히 충전해서 놔두면 배터리가 빨리 상해요. 여분의 배터리는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서 보관하세요. 동전이나 열쇠 같은 금속 물질과 접촉하면 합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배터리 상태를 자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은 설정에서 배터리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80% 이하로 떨어지면 교체를 고려해야 해요. 극한 온도에서는 사용을 피하세요. 한여름 더운 날 밖에서 스마트폰이 과열되면 잠시 그늘에서 식혀주세요. 겨울에 너무 추울 때도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니까 주머니에 넣어서 보온해 주시고요. 쓰지 않는 배터리나 고장난 배터리는 올바르게 처리해야 해요. 절대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돼요. 쓰레기 처리장에서 압축하다가 배터리가 터지면서 큰 화재가 날 수 있거든요. 배터리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전자제품 대리점에 가져가면 무료로 수거해가요. 아파트에는 분리수거장에 배터리 수거함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불행히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나기 시작했다면 일단 전원을 차단하세요. 충전 중이었다면 플러그를 뽑으세요. 하지만 이미 불길이 크다면 위험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대피시키세요. 배터리 화재는 유독 가스가 많이 나와요. 특히 밀폐된 공간이라면 더 위험하니까 일단 사람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세요. 119에 신고하세요. 배터리 화재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진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그에 맞는 장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만약 불이 아직 작고 안전하게 끌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 소화기보다는 물이 더 효과적이에요. 배터리 화재는 열을 식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감전될 수 있어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에 해야 해요. 불을 끄고 나서도 최소 몇 시간은 계속 지켜봐야 해요. 배터리 화재는 재발화가 흔하거든요.
이제 자주 쓰는 제품들별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충전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하세요. 배터리가 20%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충전하시고 80%에서 90%쯤 되면 빼는 게 좋아요. 케이스는 충전할 때 벗기세요. 특히 두꺼운 케이스는 열이 잘 안 빠져서 배터리에 안 좋아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비 맞은 후에는 꼭 물기를 닦아주세요. 충전은 반드시 1층이나 야외에서 하세요. 아파트 집 안에서 충전하다가 불나면 대피하기도 힘들고 다른 집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보조 배터리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세요. 10,000원 이하로 용량이 큰 제품들은 대부분 품질이 의심스러워요. 가방 안에서 열쇠나 동전 같은 금속 물질과 함께 넣지 마세요. 계절마다 배터리 관리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여름은 배터리에게 가장 가혹한 계절이에요. 자동차에 절대 두고 내리지 마세요. 여름철 차 내부 온도는 60도를 훨씬 넘어가요. 겨울에는 추운 곳에 오래 두지 마세요. 영하의 날씨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30%에서 40%나 떨어져요. 주머니에 넣어서 체온으로 보온해주세요. 새로운 배터리 제품을 살 때는 제일 먼저 KC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한국의 안전 인증 마크예요. KC 마크가 없는 제품은 아무리 싸도 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충전하면서 이불 덮기, 이불이 열을 가두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충전은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하세요. 방전된 채로 오래 방치하는 것도 위험해요. 안 쓰는 배터리는 50% 정도 충전해서 보관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젖은 충전기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내부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합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최소 24시간은 완전히 말린 후에 사용하세요. 배터리를 직접 분해하지 마세요. 배터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분해하면 안 돼요.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면 반드시 서비스 센터에 맡기세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터리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첫째, 충전할 때는 항상 주의하세요. 눈에 띄는 곳에서 충전하고 충전이 끝나면 바로 빼세요. 둘째, 고온과 충격을 피하세요. 셋째, 인증받은 정품만 사용하세요. 넷째, 배터리 상태를 자주 확인하세요. 다섯째, 올바르게 보관하고 폐기하세요. 여섯째, 이상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최근 몇 년간 2,000건이 넘는 배터리 화재가 있었고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만 잘 지켜도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어요. 배터리 화재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충전하고 있는 기기들 확인해 보세요. 침실에서 충전하고 있다면 거실로 옮기시고 멀티탭에 너무 많이 꽂혀 있다면 몇 개 빼세요. 부풀어 오른 배터리가 있다면 오늘 당장 처리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배터리 안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배터리 관리 팁이나 경험담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 소화시연 영상도 준비해 볼게요.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